자, 오늘 제가 세종시에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인데요. 세종시의 태샘 장로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 설교가 기가 막히거든요. 태샘교회 이정우 목사님, 태샘 장로교회 유튜브도 있습니다. 설교 조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가 걸린 집이 1%가 안 돼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태극기가 막 있는 와중에 일장기가 있었으면 좀 어우러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태극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교회 설교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과거를 넘어 미래로.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는 와중에 일장기도 있고 이랬으면 어우러지고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들려드리지 못하는데 이게 정말 주옥 같은 은혜로운 설교예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져 버렸고 이제 일본이라는 다이니폰 제국구라는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반도도 대일본 제국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좋은 점은 첫 번째로는 근대 교육의 전파, 두 번째는 신분제도의 완전한 폐지, 세 번째로는 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의 발달, 네 번째로는 현대식 건물의 건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사이비 종교의 척결이었습니다. 성소수자들, 소수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분이 일장기 하나 걸었다고 그 소수는 한 명인데 그거 하나 존중 못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은혜 충만 세종시의 태샘 장로교회 이정우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 근처에 계신 분들은 태샘 장로교회에 가셔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무엇을 했다, 세종시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태샘 장로교회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 중에 세종시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태샘 장로교회에 가셔서 이정우 목사님의 설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단 사람이 있었어? 주민의 직업이 있었어? 직업이 안 보이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복회에서 3.1절을 건 사람 집에 찾아갔습니다. 광복회 회원이 우리는 광복회입니다 라고 집을 찾아갔어요. 3.1절에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의 한 집, 바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3.1절입니다. 오늘 3.1절이에요. 일장기 거는 게 맞습니까? 그러자 안에서 3.1절에 뭐 했는데요? 질문을 합니다. 유관수는 실존 인물인가요? 유관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에 시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자면 목소리를 높이자 이번엔 이런 답이 돌아왔다. 침입자야, 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요? 일본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내가 그걸 왜 알려줘야 되는데? 간첩이죠? 신고할게요. 간첩 신고. 니네 인공기한테도 그렇게 하니? 남의 집 찾아와가지고 미개하다 미개해 아주. 해당 집 주민은 항의하러 집에 찾아오 초인종을 누른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침입죄 처벌을 요구한 건데 관할 경찰서인 세종남부경찰서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태샘교회 이정우 목사님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 세샘교회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 거고, 요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거, 별개의 소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행동, 뭐라고 했냐면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일본이 뭘 한계 있다고 한계치라는 겁니까? 이런 말을 직접 했어요. 일본이 참은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참았어요. 우리나라가 참고 있었지. 일본의 한계치가 다달해서 우리가 조금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2023년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실에서의 일본 발언입니다. 이마우쿠 타카오, 당시에 자유의사로 온 노동자들, 관이 알선 등으로 일한 노동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본이 유엔 가서 이런 주장을 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이 주장에 뒷받침을 해줄 만한 짓을 한 겁니다. 놀랍죠? 지금 피해자들이 버젓이 살아계세요.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3분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이 없다라고 우기고 있는 인간들인데 일본의 이 주장을 우리나라 정부가 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진짜 나온 말입니다. 김태효입니다. 대통령실 강제징용 지난 정권이 방치한 문제다. 우와, 또 지난 정권이야. 또 문재인 탓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첫 번째 실적 나왔습니다. 국가를 팔아버리다. 국가를 팔아버리다. 실적 훌륭하다. 자, 이번 윤석열의 매국 행위의 문제점 딱 세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 하나는 삼권 분립을 무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차후에도 당연히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배상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은요, 전범 기업에게 배상 판결을 했습니다. 배상은 피해를 준 행위가 불법적일 때 배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대법원은 배상 판결을 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우리나라가 만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돈을 준대요. 그러니까 배상이 없어졌습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배상이 없어졌다라는 건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정부는 이 배상이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걸 정부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판결금이 뭡니까? 배상액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배상액이라고 쓰면 법적으로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만든,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이 배상액을 대신 지급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라는 인간들은 판결금이라고 이상한 말을 씁니다.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판결금이라는 것, 곧 배상액을 의미하는 건데 배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알고서 한 겁니다.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썼다라는 건 배상을 대신해주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법기술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어다. 판결금이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은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문이 아니에요. 일본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러브레터일 뿐입니다. 합의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하고 다 조율해서 합의한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대요. 기대합니다. 안 해주면 그만인 거예요. 보통은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윤석열은요,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제스처를 취하겠죠?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마나 한 거지만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절대 강제징용에 대한 대한민국의 행동 때문에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별개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 주도적으로 수출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이거랑 절대 엮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가 그냥 알아서 해준 거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어. 한국이 알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대.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기가 안 돼요.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파기가 안 됩니다. 이젠 이걸 뒤집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지 혼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이런 등신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합의라는 건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이러이런 것들을 이행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저쪽에서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합의는 파기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이 하는 짓은 일방적인 러브레터기 때문에 파기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윤석열의 정체라는 거예요. 등신 중에 이런 등신이 없다. 나라를 팔아버렸다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